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. 자, 수업이 끝나고요. 네, 잠시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이제 하는데, 어, 오늘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뭐 공부 이야기는 아니고요.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제목은 학원 강사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입니다. 네, 돈은 누구나 다 많이 벌고 싶죠. 네, 사실 저는요, 학원을 차린 게 돈을 엄청 많이 벌려고 차린 거는 사실 아니에요. 왜냐하면 대치동에서 수업했을 때도 돈은 충분히 적지 않게 벌었거든요. 네, 그래서 막 돈을 막 시대인재 같은 학원처럼 막 학원을 엄청 키우고 막 그래서 돈을 막 많이 벌고 싶은 마음으로 학원을 차린 거는 아니에요. 그냥 학원을 차린 가장 큰 이유는 조금 안정적으로 수업을 하면서 뭐 대치동에 있을 때도 안정적이긴 했지만 이제 제가 이제 학년 이제 전담이 아니라 중3부터 고3까지 우리 학원에 딱 들어오면은 이제 아이가 그만두지 않고 이제 물론 성적이 낮으면 그만두겠지만 이제 중3부터 고3까지 제가 이제 뭐 한 명이 됐든 그 남아있는 친구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내가 이제 고3까지 이제 책임을 지고 이제 대학을 보내는 거를 보는 거를 이제 그 보람을 느끼고 싶어서 이제 그냥 무조건 그냥 이제 학생을 돈으로만 보고 이제 붕어빵 찍어내듯이 수업만 하니까 이 보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. 돈은 버는데. 음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뭔가 이제 돈도 잘 벌면서 이제 보람을 느끼려고 이제 학원을 차렸습니다, 제가. 네.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.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이제 첫 번째는 저는 이제 학원을 이제 나름 대치동에서 저는 유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을 차리기만 하면 막 그냥 학생이 막 물밀듯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. 왜? 대치동에서 유명했으니까. 물론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저는 나름 학원에서 그 학원에서 제일 이제 수강 인원이 가장 나름 많고 이제 뭐 팀장으로도 있었고 대표 강사로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이제 나름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아는 사람이 나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학원빨이더라고요. 이제 나오니까 저를 아는 사람 잘 없어요. 네. 뭐 홍보도 잘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. 네, 또 두 번째는 학원을 차린 이유가 옛날에 이제 대치동에 있을 때처럼 잘하는 친구들, 만들어진 친구들만 가르치려고 이제 그런 거는 아니에요. 이제 수강 인원이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학년당 수강 인원을 12명으로 정해놨거든요. 12명 이상 되는 학년은 더 받지는 않아요. 네. 근데 뭐 꽉꽉 차지는 찬 적 거의 없어요. 네. 그런데 이제 그냥 뭐 꼭 시험을 봐서 성적 순으로 끊는 게 아니라 못하는 친구도 뭐 제가 꼭 잘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수업을 듣고 싶으면 먼저 등록하면 등록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었어요. 네, 그랬습니다. 네.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.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뭐 아무나 받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무나 받으니까 꼭 실력이 없는 그런 강사처럼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있어요. 저 학원은 아무나 받아주는 학원이야. 저 학원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학원이야. 한 번 이제 수업이 마감된 적이 있었어요. 너무 웃긴 게 뭐냐 하면 이제 수업이 마감되잖아요. 그럼 문의 전화가 와요. 그럼 제가 이제 수업이 마감돼서 대기를 걸어놔야 합니다. 어, 뭐 저희가 이제 막 레벨이 있는 학원은 아니지만 이제 정원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. 그러면 막 미친 듯이 막 등록을 못해서 난리예요. 그 사람 심리가 이상하죠.
저는 그 전에도 이승준 선생이고 그 이후도 이승준 선생이고 지금도 이승준 선생인데. 근데 이제 자리가 막 많아요. 애들이 뭐 저희도 학원이니까 뭐 시기에 따라 퇴원생도 많고 그럴 때도 있어요. 그러면 똑같은 이승준 선생인데 의심합니다. 네. 학원들이요, 여러분.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학원에서 줄서기 전략, 마감 전략, 그 다음에 뭐 데스크가 친절하지 않다 그러지만 왔을 때 학부모에게 위압감을 조성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. 어떤 부분에서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요. 네. 아이들이요, 돈을 많이 버는 학원 강사를 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. 애들이 저한테 물어봐요. 선생님 돈 얼마 벌어요? 많이 벌지 않아요? 아, 저는 사실, 물론 강사고 장사꾼이죠, 저도. 근데 아이들한테 막 나 돈 이만큼 벌어. 나 무슨 차 타. 나 명품 있어. 저 명품 없어요. 이거 갤럭시 워치 차입니다. 네. 옷도 다 막 보세 싸구려 옷 입고 막 그래요. 외제차도 안 타고요. 네. 그런 막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. 장사, 장사꾼이라고 하면 장사꾼이지만 그래도 가르치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요. 근데 그러니까 잘 안 먹혀요, 애들한테. 네, 막 그런 거 얘기해 주는 거 좋아하거든요, 애들은. 또 하나, 제 개인적인 제 답답한 이야기, 요즘에 이제 있었던 제 답답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. 죄송해요. 네, 영상인데. 저희 학원은 이제 방학 때는 특강료를 받아요. 시간이 늘어난 만큼 받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에 방학 때는 특강료를 받지만 예를 들어 뭐 특강료를 받아도 뭐 3회 수업이다 그러면 애들이 막 매일 오기도 하고 막 그런다 추가 수강료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아요. 평소 때 평달에 내신 때는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주 2회가 기본인데 3회로 오든 4회로 오든 추가 수강료를 받지 않아요. 제가 힘들어요. 아이들이 몰리고 와서 자습하고 그러면 또 들여다보고 이제 질문도 받아줘야 되고. 근데요, 이게 생각보다 고맙거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학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없어요.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줄이거나 돈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지만 참 시간이 지날수록 씁쓸해요. 당연하다고 생각해요. 또 저희 학원은 이제 작은 학원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큰 학원처럼 막 그만둘 때 그냥 안 나가고 연락 안 해도 되는 그런 학원은 사실 아니에요. 네. 그만두면 사실 기분 나빠요, 저도. 네. 왜 기분 나쁘냐면 애가 그만둬서 돈을 못 벌어서 기분 나쁜 것도 있지만 어디 더 좋은 데 가나? 나 안 좋다고 생각하나?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굉장히 수업 전에 그만두기 전에 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. 미리 이야기한다는 거 부모님 입장에서 어려운 거예요. 왜? 왜? 우리 애한테 피해 갈 수도 있잖아요. 내가 기분 나쁘면 몇 번 수업 남은 거 그냥 대강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도 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. 너무 감사해요. 시간이 지나면. 근데 달이 지났는데 한두 번 더 왔다가 그만두는 연락도 없이 그만두는 사람 참 많습니다. 학원을 하면 새벽에 술 먹고 전화해서 왜 우리의 성적이 이것밖에 안 나왔냐고 화내는 아빠. 애 좀 혼내달라고. 애가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어?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안 된다. 저는 막 아이를 막 엄청 강압적으로 막 혼내거나 그러지 않아요.
그랬더니 전화해서 난리치는 엄마. 저희도 이제 저 말고 다른 담당 선생님이 있는데 누가 너보다 잘한다 그 얘기했다고 우리 남편이 변호사인데 당장 그 학원 가만히 안 둘 거라고 협박하는 엄마. 이 강사를 할 때는 알지 못했던 상상 이상의 일들이 저희 학원은 굉장히 그래도 젠틀한 학원이거든요. 많이 있었어요. 무엇보다도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는 이 학원을 쉽게 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.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, 어, 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받지 않아요. 공부를 못하는 학생도 차별 없이 받아요. 강남에 사는 분들 다 잘 살고 다 학력 좋은 분들이지만 특별히 더 권력이 있거나 뭐 연예인 자식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을 더 우대해서 받거나 뭐 직업이 좋은 막 그런 아이들의 부모님의 자녀를 더 대접해주지 않아요. 굉장한 분들의 자녀도 많이 다녔는데 다 똑같았어요. 근데도 생각보다 저희 학원을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언제든지 다닐 수 있는 학원. 물론 언제든지 다닐 수 있는 학원이죠. 돈만 내면 다닐 수 있는 학원. 물론 돈만 내면 다닐 수 있는 학원이야.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.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뭐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저희 학원에 많지 않은 학생이 다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학원이 돼서 다니는 학생들을 그런 아무나로 취급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. 그래서 참 딜레마예요. 가려서 받는 건 내가 학원을 차린 그런 목적과 그런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데 가려서 받아야 되나?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는 신학기입니다. 참 고마운 분들도 많았어요. 학원을 하면서. 뭐 성함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저기 자매를 다 이제 보내주신 부모님이거든요. 근데 정말 저한테 잘하셨어요. 언니가 다닐 때인데요. 언니가 이제 고3 11월에 수능이잖아요. 그러면 10월, 11월은 학원을 거의 안 왔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빠진 게 많으니까 등록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어차피 그 전에도 빠진 게 있으니까 어, 등록하지 않으셔도 된다. 그냥 이 아이는 질문 있을 때마다 와가지고 그냥 질문해도 된다 그랬더니 뭐 중3 때부터 이제 저랑 다른 학원에 있다가 저 학원 차릴 때 이제 같이 따라온 친구인데 아니라고 선생님. 애가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수능 보기 전까지 학원비 결제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. 돈이 있다고 쉽지 않거든요. 입시 끝나고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우리 애가 더 선생님한테 좋은 결과로 보답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인사하고.
또 동생도 똑같았습니다. 네. 그렇게 두 아이의 입시를 제가 중3부터 고3까지 마무리를 했죠. 너무 감사한 부모님이에요. 제가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내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. 영상으로나마 다시 인사드립니다. 많이 있었어요. 저랑 같이 입시 치르고 서울대 간 친구, 화분 보내준 친구, 네. 뭐 제가 잘 가르쳐서 간 건 아니지만 의대 간 친구, 약대 간 친구 많이 있었어요. 인사를 한 친구도 있고요. 3년 동안 열심히 같이 공부했지만 합격의 안부를 알려주지 않은 부모님들도 더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드립니다. 네. 돈을 왜 많이 벌고 싶으냐 하면요.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나의 가치를 조금 더 알아줬으면 좋겠어요. 저는 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. 그래서 돈의 가치가 어떤지 알아요. 막 돈을 쫓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.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성경에는요, 분명 예수님이 과부의 한 데나리온이 부자의 한 달란트보다 귀하다고 했거든요. 근데 제가 교회를 다녀보니까,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겠지만, 교회가 과부의 한 데나리온보다 사랑이 많아야 되는 그 교회도 부자의 한 달란트를 원하는 교회가 많더라고요. 사랑이,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 자체도 성공하고 돈 많은 사람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. 세상은 어떻겠어요? 종교도 그런데. 학원도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. 시대인재 강사보다 깊은 생각 강사보다 돈을 많이 벌면 학생들이 나를 조금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봐주지 않을까? 그들이 나를 조금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봐주고 그랬을 때 조금 더 나의 교육의 가치가 이 아이들한테 물들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요즘이에요. 아직 인간이 덜 됐죠. 인성으로, 실력으로 아이들을 물들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인성이 덜 된 것 같아요. 강사를 하다 보면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인성과 실력으로 아이들을 물들게 하는 날이 있겠죠? 이제 신학기가 시작했어요. 우리 아이들 올 한 해 제가 잘 가르쳐서 좋은 성적이 나오고 실망스럽지 않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. 저는 반포에 있는 더오름 수학학원, 반포 최고의 수학학원, 반포 1등 수학학원, 전국에서 최고의 수학학원, 더오름 수학학원 원장 이승춘 선생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